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석 치료에서의 2차적 이득. 불행히도 어떤 사회적 전문적 조건은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2차적 이득을 주게 된다.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분석가에게 훔치는 방어적이 된 이런 학습 상황에서 아주 큰 광화를 받는다. 이런 분석가에 대한 시기심과 분석가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성직자가 물러난 행동 때문에 분석을 받게 되었다. 그는 분석이 주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있는데, 즉 분석이 그가 종사하는 전문 분야의 교육 면에서 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이득은 풀기 어려운 저항이 된다. 즉 분석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만족 때문에 기저의 분석가를 깔보는 마음과 자신을 내담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아주 잘 보상된다. 정신분석연구소의 수련 분석가는 자기성 성격 구조여서는 안 되지만 용케도 어떤 수련기 분석가는 이런 성격이어도 정신분석 훈련이 허용될 수 있는데 특히 지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자기성 성격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지적으로.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자기성 성격은 독창성과 지적 호기심 덕분에 아주 전도가 유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련기 분석가는 분석에 의해서 비록 정서적 공허감이 지속되어도 계속 분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애적 특성의 뚜렷한 변화가 없이 용케 훈련을 마치기도 한다. 정신분석가가 된다는 궁극적인 만족감이 줄 수 있는 분석가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고 수련기 분석가는 분석가에게 의존할 능력이 없는 것과 기본적인 구강 공격적 갈등 수준에서 충분한 전이신경증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것이 건드려지지 않는 것이다. 자기성 성격 구조를 지닌 대부분의 수련기 분석가는 궁극적으로는 분석 치료를 그만둔다. 그들이 연구소를 졸업하여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그들에게 지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분석 치료에 들어왔는데 2차적인 이득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렬한 저항이죠. 그래서 분석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교육 분석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육 분석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400시간, 500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거기에서는 엄청난 좌절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정서들이 있는데 이걸 다 제대로 소화해내지 않고 자기가 분석가가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다른 걸 다 무시하고 거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분석가가 결국은 교수이고 또 나중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평가하는 또 평가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분석적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이 강한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서 자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정신분석가가 된다는 목표 하나에만 매달려 버리면
이게 수백 시간 분석받은 게 다 헛거란 얘기예요. 2차적인 이득에 지금 거기에만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다른 불편한 정서나 자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도 용케 잘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적 성격 구조 같은 것도 잘 드러내지 않고 지적으로만 반응을 하니까 정서는 다 억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또 어떤 심한 사례에서는 정말 자객적인 모습을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사실은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피분석가도 봐요. 이런 건 다 컨테인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자기의 공격성을 행동화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극과 극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교육 분석 자체를 그냥 분석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고 나는 분석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분석해주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석하는 방법을 내가 그냥 교육적으로 배우는 시간, 수업의 연장으로만 받아들여져 버리면 이분은 자기의 정서나 이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압된 어떤 판타지나 아픈 체험이나 이런 부분 것들을 정말 분석해내는 실제 분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분석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성향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아까처럼 분석가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사람이니까 한번 담아내보세요 라면서 자기 온갖 공격성이나 거친 부분들을 그냥 쏟아내는 이런 보드라인 레벨의 피분석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연구소를 에서 몸담으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졸업생을 누구를 배출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수련기에 교육 과정 마치고 분석 시간도 채웠고 슈퍼비전 시간도 채웠고 임상 시간도 다 됐는데 이분들은 이게 그 리퀘어먼트를 맞췄다고 무조건 졸업시킬 수 있냐. 대학에서는 가능하죠. 대학에서는 지적인 작업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정신분석가로서 배출을 할 수 있느냐는 에티컬한 딜레마에 빠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냐면 졸업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느냐예요. 이 자객적인 상태가 그 자기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데 그분에게 어떤 자격증을 주어서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 연구소의 그 디렉터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마귀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이분은 10년, 15년 돼도 졸업을 안 시킨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히 이 자기적인 레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졸업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이제 온갖 공격성이 다 나오니까 그걸 버텨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연구소에 몸담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약점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졸업할 사람이고 약점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에게 졸업을 안 시키면 여기서는 엄청난 공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리퀘어먼트로서 분석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게 졸업 요건으로 이런 걸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체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신분석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리퀘어먼트가 어떤 700시간, 600시간 막 이렇게 어느 한 분에서 분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 과정이 사실은 페인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속에서 충분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분들이 나중에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굉장히 왜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느냐면 나르시시즘이 우리가 충분히 분석되고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하면은 어떤 종류의 상담이거나 상담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담자 이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주관적인 역전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주관적인 역전이 문제가 걸리는 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엉뚱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좌절이 많이 생기면서 더더욱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필생의 과업이에요. 필생의 과업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이드 얘기고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르시시즘,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고 보여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눈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부터 생겨났어요. 나르시시즘이 충분하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굉장히 다양스러운 성장 과정을 겪은 분들인데 이 나르시시즘이 이건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르시시즘을 키워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이걸 처음부터 누군가가 수용해 주지 않아서 셀프 이스템이 낮은 상태로 인생을 출발하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기 셀프 이스템이 약하니까 세상을 사는데 그만큼 힘겹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동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는 어그레션이나 성적 역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긴 하지만 그것이 부차적이라는 것. 충분한 나르시즘이 채워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냥 삶의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가는 과정일 뿐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지독히 성적이나 공격적인 것들이 방어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장, 자기 트루 셀프의 발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심적인 에너지 전체가 방어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건강의 나르시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채워지는 환경. 그래서 코온 얘기를 하면 이때 셀프 아브젝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대상들이 제 기능을 해주면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데 이 셀프 오브젝트들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아직은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데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본능대로 사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양육하는 사람들,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기능을 해주면은 우리가 참 럭키한데 그렇지 못할 때 큰 디자스터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자기애적 성격 치료, 자기애적 성격이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지난 학기 돌아보면서 또 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 함께 나누는 시간 같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상담 현장에서 동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게 자기 스스로 기쁨 속에서 이 상담을 해내는 분들을 많이 보시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번아웃 되시는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고 또 액팅아웃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몇 년 동안 상담 잘
했는데 이제 한 번에 뭔가 내담자가 갑자기 변해서 뭐 이제까지 했는 거 다 환불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액팅아웃 일어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 조금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상담학회 분위기가 어떻게든 빨리 이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2급, 1급까지 가서 상담사로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센터를 냈을 때 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번아웃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 자신의 어떤 오늘 했던 주제처럼 자기의 분석이나 자기의 그러한 경험이 없이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문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 실습 시간 채우고 또 그런 것에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따고 막상 인사에 갔는데 힘든 거지. 그래서 힘들어 하다가 이제 만나면 계속 내담자 흉이라 그럴까? 내담자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쉰다, 그만둔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그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러더러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관찰이죠. 저도 이제 상담 현장에서 김동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면서 늘 내담자 탓을 해요. 내담자 탓을 하는데 안 배워요, 본인은. 안 배우고 개인 상담도 그 내담자 경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담자 탓을 하면서 소진되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를 진짜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내담자의 삶을 돕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내 어떤 자기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자기를 들여다보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뭐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애적이 된 과정이 그것은 뭐 어떤 그 좌절 뭐 반복되는 좌절 경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잉보호도 실은 그렇죠. 과잉보호도 실은 그 거기에서 나온 자기애적 환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잉보호가 그래 결핍에 못지않게 원인이에요.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과잉보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결핍이에요. 네. 보호해준다고 한 게 누구를 보호했냐면 양육자가 자기를 보호한 거란 말이에요. 양육자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르시시즘의 희생물로 만들었던 아이를 아이가 결국 나르시식 서플라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임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자기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위험하다. 이 나르시스즘이 정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환자를 돌볼 만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시키거나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나르시즘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즘의 제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은 내담자에게 다 저 사람이 이래서 모든 책임은 그쪽에 이 친구들이 좋은 환자가 돼줘서 나를 멋진 치료자로 잘 치료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이 내담자의 의무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얘들이 지멋대로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생겨난다니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좀 이렇게 발견을 못했을 때는 굉장히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내담자가 선생님이고 내담자가 정말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생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다 의미가 있고 저렇게 하는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내담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들이 조금 약간은 조금 달라져 가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거든요. 다 선생님들 두 분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상담자들이 이렇게 자기 이차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자기애적인 결핍이든 수용받고자 하는 어떤 강한 욕망이든 간에 그게 상담 장면에서 진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되게 이렇게 지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고 상담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가끔씩 슈그룹을 제가 들어보면요 너무 선생님을 너무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려는 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되게 막 숨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애적인 그 부분들이 내가 있구나라고 수용이 되고 또 동료들이나 아니면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내가 과대 자기를 이상화시켰던 대상들이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강하게 PS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바로 PS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부분 대상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투사적 동의시가 내 스스로가 막 일어나는 과정들인 거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를 애도해줘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나에 대한 내 화해, 내가 그렇게 하면서 또 나를 그런 초자로 이게 눌러버렸던 또 가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았던 타인에 대한 부분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 작용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약간 우울적 자리 안에서 이런 나를 좀 애도해야겠다 내 스스로가 그게 나의 화해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저는 오히려 더 내담자를 만날 때 그런 나의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자기애적인 욕망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사그라든다 그럴까요? 그런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사랑하는 대상들이 의도적이 아니지만 나를 잘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우리가 동일시했는데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나를 도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돕는 기능이 약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못 돌아왔다는 것은 대상이 나를 돌보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보는 체험으로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결핍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가 나를 돕는 이 지점에 가면 내가 내 인격 통합을 내 스스로 잘 책임지고 해내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분 대상들을 전체 대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분열되어 있는 우리 셀프 자체를 통합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셀프의 응집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당한 어떤 당당한 자기, 그렇다고 거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귀중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상적인 자아는 앞으로 내가 천천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내가 참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 트루 셀프를 여러분들이 수용하면은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저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이것저것에 다 내가 필요한 일, 내가 보람 있는 일에 내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셀프 시스템이 약한 상태에서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가 다 그쪽에 소진된다는 얘기죠. 방어적인 삶에서부터 나를 실현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아주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응집력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셀프 오브젝트가 외부에 있는 셀프 오브젝트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셀프 오브젝트 기능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 있는 셀프 오브젝트의 도움이 아니어도 우리가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상적인 자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 이게 이고의 펑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고의 스트레스가 생겨난다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성장의 길로 가도록 돕는 기능들이 원만하게 이게 작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우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대수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정답이네요, 교수님. 그게 정답이네요. 네. 밖에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네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자기애적 환자를 만나면 와 정말 제가 완전히 진짜 막 진짜 비참해지는 막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자기를 굉장히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구나 그렇죠.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허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사람이. 그래서 큰 소리 막 치는 사람이 제일 허약한 사람이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구 한마디만 딱 하면 빨리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밖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저기하게 안 나가와요. 밖에 있는 사람 무시한다는 게 자기 부분 대상을 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자기의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사소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그러니까 관점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아주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나빠서라기보다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떻게 없는 거예요. 보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 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불쌍히 여겨지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의식에 공감해 주는 거. 이 사람 잘났다고 하는 거, 너 잘났어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을 모두 제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약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여러분의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무의식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약한 부분을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휼이 마음이 바로 이게 있잖아요. PT가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성과 만나야 될 부분인데 우리 기술적으로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엠퍼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엠퍼티가 사람을 머니필레이션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상업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는 건 광고 세계죠. 광고 세계는 이 공감 능력을 집단적으로 사용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치료자로서 나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엠퍼티가 아니라 여기서 PT 단계에 가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생각까지 가야 정신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허약하구만. 그래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냐 이게. 그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영성적인 스피리추에 가까웠던 그런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지 않으면 정신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영성을 만나지 않고는 정신분석이 기법으로만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착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나르시시즘을 채우는 목적으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제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증 환자나 응? 진짜 막 이렇게 막 아우 막 죽겠어요. 막 힘들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그래서 품을 수가 있는데 있지만 막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참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우리의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힘든데,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공격을 베풀 수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나보다 그렇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이 MB에다가 라이벌리에다가 정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잘났다고만 하면 괜찮은데 나를 무시하고 잘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 잘났다고 하는 건 무시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참 그 성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더 초월 영성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초월해서 진짜 영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 참 그게 근데 어렵다 진짜. 그 과정 간다는 건 어려워. 왜냐하면 나도 자기의 적이 아니라면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맞아요.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나도 자기애적이기 나도 때문에.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나 보호하기도 막 급하니까 그런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안 당하려고 내 보호가 너무 그렇죠. 세잖아요. 방어가. 네. 근데 자기애적 환자는 자기가 자기애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애적인 척 하지 마세요. 특히 김동완 선생님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아.
우리 이번 학기는 오늘 종료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연말을 아주 잘 보내시고 1월 첫 주에 또 수업 시작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여러분들 시간이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네,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님. 메리 또한 남서진분의 크리스마스. 유쾌한 웃음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채취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